네, 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장 체크포인트로 먼저 오후장부터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던 최한덕 매니저가 어제는 이렇게 계속 올랐으면 쉬어갈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에 대해서 시장을 어떻게 보면 관망으로 봐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준비를 해야겠죠.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뉴스와 함께 시장이 좀 쉬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체크포인트 열어주세요. 오늘장 체크포인트는요. 기준금리 인상 영향은이라고 준비해 오셨네요. 일단 인상 영향은 안 좋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준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건데 원래 기준금리 인상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빠졌어야 되는, 그러니까 원화 가치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역시나 결국 다시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좀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이 금리의 영향을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결정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이라든가 상당히 중요하겠지만은 이 글로벌 기준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 어떤 그 경제 규모는 작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결정하는 금리에 대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서 말하는 이 그 기준금리 갖고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오늘 아까 오전에 이 기준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고 나서 환율이 확 내려왔었어요. 다만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지금 그 환율을 보게 되면 양봉이 변하고 있는 건데 환율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전장에 지금 꼬리가 보이죠. 이 꼬리가 나왔던 부분이 금리 인상하면서 빠졌던 부분인데 다시 그대로 올라가면서 빨간 양보로 나와주고 있다. 제가 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이 달러 강세가 계속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달러 강세가 계속 나오는 한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화 가치를 상승시키면서 달러 가치를 내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어떤 외국인의 어떤 매수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 건데 그게 안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앞으로도 이 달러 강세는 계속 될 거라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달러 강세 나온다고 한다면은 우리 시장 힘들 수 있다. 다만 이제 내일 밤에 있을 그 우리 잭슨홀 심포지엄이 있죠.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의 시기를 좀 늦춘다라고 한다든가 어떤 그 테이퍼링의 어떤 조기 테이퍼링을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한다면은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서 아마 시장은 다시 또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쨌든 파월 의장이 좀 입에 달렸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원화 강세가 좀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냐? 테이퍼링 이야기와 함께 이제 오늘부터 우리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죠. 지금 우리 시장이 좀 약할 수 있는 이유가 백신 접종이 안 돼 있다 보니까는 미국이나 지금 유럽에서 어떤 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작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 접종률이 증가를 해야 되는 건데 오늘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고 어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뭐 9월 추석 전까지는 일단 1차 접종은 7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한국 경제도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달러가 다시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가 강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 어쨌든 9월 초중순까지는 시장의 어떤 강한 상승보다는 굉장히 좀 힘이 없는 뭐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결국 그런다 그래서 시장이 급락이 나온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 시장에 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한 시장일 텐데 그러한 그 시장에서 어떤 종목별로 전자 뭐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좀 종목에 집중하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만큼의 계속된 급락은 아니겠지만 지루한 시장일 수 있다. 따라서 시장 상승을 기다리기보다는 그 안에서 종목별로 잘 골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덕 덕분에 그렇게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최한덕 매니저가 직접 골라오셨고요. 그 전에 앞서서 1차 목표 주가 터치한 종목이 또 탄생을 해서 저희가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KH바텍이죠? 네. 자, 오늘 이제 시장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우리 폴더홀폰의 이 사전 예약이 엄청난 사전 예약으로 지금 돌풍이 일으켰죠. 그러면서 급등 출발했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고점을 넘어서면서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 KH바텍을 제가 1차 목표가로 25,000원 말씀드렸었는데 돌발하고 있고요. 2차 목표가로 28,000원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기술주는 대부분 못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부품주도 기술주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시장을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올라갈 모멘텀 없습니다만은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가는 종목이 더 잘 가는 모습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KH바텍은 2차 목표가인 28,000원까지 계속해서 홀딩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엊그제 코세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바로 메타버스하고 이 삼성의 지금 이 그 마이크로 LED TV에 대한 투자를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하루 잠깐 조정 나왔었고요. 자, 오늘 강한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메타버스 관련주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삼성이 지금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마이크로 LED TV의 그 핵심 장비를 만드는 기술주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기술주 안에서는 뭐 업황이 안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메타버스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마이크로 LED TV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세스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제가 15,500원 좀 말씀드려놨으니까요. 좀 더 올라가면 되거든요.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도 시장 대비 강한 종목 하나 두 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24일 화요일에 소개해드렸던 코세스 오늘 또 장중에 6% 수익을 냈는데요. 한번 목표가까지 더 갈 수 있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한 종목 두 가지 선별해 오셨다고 했어요. 과연 어떤 종목인지 첫 번째 한덕이 덕분에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비메모리. 네. 비메모리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는데 뭐 제가 듣기로는 막 많은 분들이 반도체 참 살아나기 어렵네. 네. 이런 탄식 소리가 많이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못 가니까 시장이 못 가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그 안에서도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으로 집중하자. 바로 비메모리가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보면은 메모리도 있고 비메모리도 있고 뭐 스마트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비메모리 쪽으로 집중하자라는 좀 기사도 좀 나와 있고요.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좀 종목이 있어서 좀 드려보고자 하는 건데 기사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엊그저께 삼성에서 240조 투자가 이야기 나왔죠. 자, 240조 투자 얘기 나오면서 제가 많은 종목들 말씀드렸고 많이 올라갔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저는 비메모리 쪽을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보면은 통근 투자에다가 이 중소형주 활로가 열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삼성이 이번에 240조 투자에 있어서 바이오라든가 디스플레이 뭐 다 나왔습니다. 배터리만 좀 살짝 빠져 있어서 배터리가 좀 밀렸던 거고요. 이 투자금 240조가 2018년도에 비하면은 33%가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좀 의미는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관련 중소형주에 주목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쪽에서도 비메모리에 집중하자라는 건데요. 내용을 투자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삼성이 1등인 디램은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는 1등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디램 쪽은 워낙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1등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에 아마 투자가 더 집중될 거란 이야기고 240조가 지금 어디로 투자할지 어떤 상세한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삼성전자 향으로 나올 거라 봅니다. 그럼 삼성전자 향을 통해서 그중에서 비메모리 쪽으로 좀 더 큰 금액이 들어갈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삼성전자 매출비 중에 40~50%인 것은 뭐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뭐 스마트폰이든 다 올라가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이 PCB 산업에 좀 주목하자라는 이야기인데 PCB가 작년 같은 경우부터 이 고부가 가치 PCB 쪽으로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정도가 됐고요. 없어서 못 팔다 보니까 가격이 40% 50% 올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번 또 하반기에 DDR4에서 5로 바뀌죠. 그런 관점에서 업황도 좋고 또 삼성전자 투자금이 또 가장 많이 들어갈 거로 보여지고 실제 지금 업황에서 매수까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 안에서도 비메모리 그리고 PCB라고 딱 키워드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종목이 생각나실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몇 개 없으니까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중에서 심텍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대덕전자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심텍을 또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건데 네. 대표적인 반도체 PCB 업체입니다. 메모리 모듈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 1등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심텍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1등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이 메모리에서 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더 키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메모리 쪽에서는
DDR4에서 5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와중에 지금 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로 투자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점유율이 증가하겠죠. 그랬을 때 심택의 물량도 이 PCB 물량 증가할 것이고 가동률까지 확대될 것이다.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또 이 PCB 가격이 이 공급 부족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심택은 앞으로 실적도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포트폴리오가 저가에서 중고가 영역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PCB 쪽에서 그냥 뭐 PCB였다고 한다면은 쉽게 말하면 좀 더 좋은 PCB, 사양이 더 좋은 이 고부가가치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매출과 영업이익도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2021년도에 이제 MSAP 투자라고 해서 좀 더 그 제조 공정에 투자하는 걸 좀 말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705원 집행이 예정돼 있으면서요, 이 고부가 쪽으로 전환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영업이익이 지금 1,3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반도체 종목들 대비해서도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와, 이렇게 높은 걸 어떻게 사나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건데, 지금 영업이익이 이번 연도 1,300억 예상합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원 정도입니다. 지금 웬만한 반도체 종목들 보시면 퍼가 20배거든요. 웬만한 반도체 장비 종목들과 비교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전에 2배는 더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퍼 10만 계산한다 하더라도 지금 전에서 한 30%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이 종목과 수익이 안 납니다. 차트 보지 마시고 실적을 본다면은 지금도 매수했을 때 충분한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들어보면서 1차 목표가는 38,0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2차 목표가는 3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택 다른 반도체주와 달리 오히려 상승을 계속 보여줬던 종목이라서 지금 구간에 들어가도 괜찮을까 고민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그렇죠. 장점들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38,000원, 손절가 3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엔 어떤 키워드일까요? 열어볼게요. 수소차인데 네. 오늘 약간 비메모리 수소차 다들 시장에서 잘 못 간 종목 키워드인데요? 그러니까 수소차가 정말 이해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많이 없었는데 네. 오늘 그러니까 최근에 이번 주 보게 되면은 수소차 수급이 좋아지고 있고요. 수소차 관련 내용 나온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정리해봤는데 그 내용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가 왜 올라갈 수 있는가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현대차 글로벌 수소사의 비전 내놓는다. 이게 지금 다음 달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7일날 독일 메넨에서 9월 7일이죠. 9월 7일날 독일 메넨에서 이 국제 모터쇼가 개막했는데 여기서도 어떤 그 전시를 할 예정이고요. 다음 달 추석 전에 어떤 수소차에 대한 사회 비전을 현대차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 본다면 수소차가 올라갈 거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자, 중국의 수소상용차 시장 전망의 발달한 분석이다. 자, 중국이 처음에 전기차 시장을 키운 게 중국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지금 그 수상용차를 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초기화 같은 정책으로 좀 붐업을 시킨다라고 지금 시장 보고 있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 시장에서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토요타가 지금 미국에서 수상용차 라인 신설한다는 이야기인데, 토요타가 미국에 왜 갔을까요? 바로 미국에서도 지금 이 수소차의 태동기가 시작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토요타가 켄터키 공장에다가 수상용차용 연료전지 모듈을 신설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2024년부터 시행될 클린트럭 의무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수소차 허브를 조성하고 있죠. 이런 것 좀 봤을 때 미국이 지금 수소차 태동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토요타에서 먼저 앞서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고, GM도 지금 디트로이트에서 수소차 전용 라인을 검토 중에 있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한 거고, 커민슨, 하이존, 니콜라까지도 지금 이런 라인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가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 좀 많이 밀려서 종목이 올라가다 말았었지만은 수소차에 대한 지금 중국, 미국 또 이 수소차를 대표하는 현대차 정책까지 나와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지금부터는 수소차 관련주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관련주 안에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차 관련 키워드로 종목을 하나 뽑아왔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 증시 오늘간의 시청자분들은 익숙한 종목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아마 좀 다뤄졌을 것 같아요. 네, 어디서 나왔는지 달릴까 말까 했으면 많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그래요? 하나인데 공개해볼까요? 네, 바로 동아화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동아화성은 이제 어떤 수소차를 대표하는 개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가정산업용 이 특수 고무 부품을 제조하면서 현대차에다가 이제 그 흑백이 호스라든가 이 배터리백 가스켓을 납품하는데 그게 수소차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회사 동합퓨얼셀이 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시켰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5kW급 수소 연료전지를 개발하면서 이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과 함께 어떤 건물용 연료전지를 만드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기존의 수소 연료전지보다도 발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뭐 유럽이라든가 어떤 가정 건물 병원에 주로 들어갈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가장 강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 연료전지의 그 스택의 핵심 소재 고무 게스킷인데요. 이거 제조 특허를 갖고 있으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오닉 5에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도 들어가고 있고요. 미국의 GM이죠. 그다음에 이 중국으로도 공급 중에 있어서 지금 이 그 가스켓이 이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GM, 중국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매출 좋게 나오지만은 이 자회사 동합퓨얼셀에 대한 그 매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수소차로서 불리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동화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선 차트 보시게 되면은 한번 좀 상승이 좀 나온 상황에서 최근 한 3개월, 4개월 정도를 어떤 매물을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었고 어제 한번 올라온 다음에 오늘 그 매물을 또 한번 소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차 이야기 나오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 자리보다 지금 거래가 더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어제보다 매물 소화가 됐기 때문에 매물 소화 끝난 이 자리에서는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는 일단은 최고점이었던 18,0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3,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에서요. 수소 사회의 기술을 훨씬 앞당길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여주겠다. 뭐 네. 이렇게 그 포부를 밝혔는데 과연 수소차 관련주들에 대한 다시 한번 2차 랠리 또 그 이후에 3차 랠리를 유도할 수 있을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안에서 동화성을 꼽아봤고요. 네. 18,000원의 목표가, 손절가는 13,500원입니다.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을까요? 제가 어제 유튜브에다가 환율로 보는 시장에 대해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이틀 연속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시장을 환율로 보시면은 왜 조정이 나올 수 있을지 또 언제 올라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녹화해놨고 올려놨으니까요. 네. 그 부분 좀 그 유튜브에서 최언덕으로 검색하시면 어제 날짜 나와 있거든요. 그거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율이 우리 증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꼭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